영국 상류층 부인들이 늘 품위 유지의 상징처럼 여기던 은빛 찻잔을 내려놓고 새벽녘까지 화면에 몰입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는 놀라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밤샘 열풍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사실 한국 드라마가 아름답고 서정적인 미학을 품고 있다는 건 이제 전 세계 애청자라면 누구나 무릎을 치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한옥 처마 끝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반짝이는 청춘의 설렘, 부모 세대가 물려준 전통이 오늘의 가족애로 이어지는 따뜻한 정, 그리고 한복 고름 매무새만큼 정갈한 예절과 존중이 자연스레 녹아드는 서사는 그 자체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외국인들은 그런 장면을 바라보며 한국은 참 고매한 나라구나라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이 한국 시청자들은요, 그런 점잖은 화면만으로는 도무지 가슴 깊은 곳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 속에서조차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법한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일명 막장 풀코스라는 놀이기구에 기꺼이 몸을 실어왔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기착한 바퀴처럼 덜컹대고 기억상실이 어두운 터널처럼 불쑥 나타나며 재벌 3세가 고풍스러운 저택대문을 밀치고 돌아오는 순간마다 우리 심장은 롤러코스터처럼 아래 위로 솟구쳤죠. 놀라운 건 그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의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해 선풍적 화제를 낳았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작품은 첫 방송부터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막장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지만 정작 해외에선 그 과감한 전개가 전통의 인기작들을 단숨에 밀어내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종합순위 1위를 휩쓸었습니다. 무대 뒤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이 드라마는 한때 휴대전화로 읽던 웹소설에서 시작됐고 네이버라는 플랫폼 속 깊은 인터넷 골목에서 독자들의 밤잠을 앗아가던 원초적인 복수극이었죠. 덜친과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을 목격한 여주인공이 절망 끝에서 생을 마감한 순간 다시 10살 어린 과거로 회귀해 악인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는 거침없는 플롯은 한국에서도 이 정도면 너무 세다라는 반응과 그래 이 맛이지라는 반응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방송사인 tvN 입장에서 보자면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주 초반의 저녁 시간은 한국 드라마계에서 경쟁이 치열한 구간이거든요. 그럼에도 첫 회 시청률이 5%대 초반에서 시작해 최종회엔 12%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으니 시청자들은 매주 월화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방영이 끝난 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해외 공개 시점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프라임 비디오 글로벌 TV 프로그램 종합순위 1위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이고 보수적이라 여겨졌던 영국 대중문화 매체들마저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로 선정하며 열광을 이어갔습니다. 영국판 매체들이 처음엔 이건 지나치게 원초적이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가 불과 며칠 후 도대체 다음 회를 기다리느라 잠도 못 잔다라고 태도가 돌변한 사실은 아직도 회자됩니다. 전통과 품위를 중시하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이 한국식 막장 DNA 앞에서 완벽하게 균열되는 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럼 왜 이토록 자극적인 설정이 세계인에게 사랑받았을까요? 단서 하나는 정서적 뒤틀림의 카타르시스라는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쉽게 복수할 수 없습니다. 부당함에 짓눌리면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우리를 억제하죠. 그런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주인공은 그 금기를 속 시원히 깨뜨립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위선자는 외줄 위에 서듯 아슬아슬하게 망가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공식을 한 회 한 회 체계적으로 구현해줍니다. 그 와중에도 등장인물들은 울고 웃고 화해하고 때로는 모든 관계가 뒤엉킨 채 사랑이라는 이름의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 복합적인 감정선이 국경을 넘겨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이건 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는 보편적 공감을 일으킨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 제작진 특유의 밀도와 속도입니다. 해외 드라마 시청자들은 흔히 전개가 늘어지면 하차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 막장은 긴장을 빈틈없이 조여주기로 유명합니다. 한 회 안에 빵빵 터지는 반전장치, 예고편에서 미끼처럼 던지는 마지막 신, 그리고 매회 말미에 울려 퍼지는 긴장감. 극대화 음악까지 제작진은 시청자가 리모컨을 내려놓을 틈을 주지 않죠. 덕분에 영국 아줌마들이 차 오후 모임은 내일로 미루자며 스마트폰을 움켜쥔 채 새벽 3시까지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드라마사에 빛나는 전통, 그러니까 막장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가족 드라마 속에서 숨겨진 양자, 사라진 누나의 귀환 같은 설정은 독한 양념 정도로만 쓰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아내의 유혹이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천국의 계단이 신파와 비극을 절묘하게 매만지며 눈물샘을 폭발시키자 전 세계 한류 드라마 팬층은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잉태해내는가라며 경탄했습니다. 이후 상속자들, 펜트하우스, 더 글로리 등으로 이어지며 막장 DNA는 이니어 같은 감잡기용 장치에서 글로벌 대형 흥행 공식으로 진화했죠. 흥미롭게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은 한국 막장은 국내에서나 통하는 맛 아니냐던 초기 시각을 수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작품이 세계 순위를 줄지어 휩쓸자 한국 방송사와 손잡고 과거 흥행작들을 다시 복원하거나 심지어 20년도 더 된 드라마까지 고화질로 리마스터링해 전 세계에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유혹, 천국의 계단, 보고 싶다 같은 작품이 요즘 세대 해외 시청자에게 새삼스럽게 회자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전략이 숨어 있죠. 그리고 그 열풍은 점점 더 예기치 않은 지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리메이크를 전격 발표했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일본 드라마계는 한때 섬세한 심리 묘사와 참신한 소재로 아시아 전역을 누비던 전성기를 누렸지만 최근엔 전개가 너무 느리다, 색감이 옛날 같다라는 지적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란 말만 붙어도 해외 투자사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이 이어졌죠. 하지만 내 남편과 결혼해줘 리메이크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정작 국내외 원작 팬들은 일본 특유의 담백함으로는 그 독설과 복수의 불꽃을 제대로 살려낼 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조차 차라리 한국 버전을 다시 보는 게 낫겠다며 반대 서명운동까지 펼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단 한 줄짜리 추가 정보가 여론을 급반전시켰습니다. 바로 안기로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는 발표였습니다. 안기로 감독은 비밀의 숲으로 장르물의 미학을 재정립했고 더 글로리로 세계 시청자를 통증과 연민 속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만큼 인간 심연을 정확히 짚어내는 연출가는 드물다라는 찬사도 과분하지 않죠. 그가 일본 제작진과 손잡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재탄생시킨다니 팬들은 이건 리메이크가 아니라 또 하나의 확장판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감독이 가진 장인의 손길이 한국식 막장 드라마의 핵심 감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본 문화에 녹아든 섬세함을 동시에 살려줄 거라는 기대가 치솟았거든요. 여기에 캐스팅 소식이 불을 지폈습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고시바 후우카는 일본 차세대 배우 가운데서도 감정선 표현이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대역 사토 타케루는 시대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며 실력을 입증한 스타입니다. 조현진 역시 시라이시 세이, 요코야마 유 등 작품마다 독보적 존재감을 남긴 실력파들이 포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더 글로리의 냉랭한 눈빛과 천국의 계단의 눈물샘을 한데 합친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한국 드라마가 정통 막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다져온 자극적 서사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파도처럼 세계 속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흐름이 단순히 스토리 과격함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배신, 복수, 질투 같은 감정은 시대국 가계층을 초월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원초적 에너지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 에너지를 농밀하게 증류해낸 뒤 눈부신 영상미와 빠른 편집,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로 탐스러운 한 잔의 칵테일처럼 내놓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청자들은 그 강렬한 향에 매료돼 아,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응답하죠.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다음 무기는 무엇일까? 혹자는 판타지 장르와 막장을 결합한 초막장 판타지라 예측하고 또 다른 이는 메타버스와 인터랙티브 기능을 접목한 시청자 참여 막장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진은 인간 감정의 심연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또 한 번 전 세계를 들었다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생각해보면 영국 기부인들이 쟁반에 올려둔 스콘이 차갑게 식을 만큼 몰입했단 사실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 문화의 서사력이 이미 세계인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니까요.
유럽 어느 골목길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의 OST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남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주인공의 명대사가 패러디되는 이 순간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수출 상품이 아니라 세계 문화 생태계의 필수 영양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판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공개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스릴 넘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원작이 지닌 독창성의 일본 배우들의 색채, 그리고 안기로 감독의 세밀한 연출 기술이 결합해 어떤 새로운 감동을 자아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무르익죠. 어쩌면 이 리메이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해외 제작진은 더욱 과감하게 한국식 막장을 접목한 작품 개발에 뛰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브라질 카니발의 열정과 한국 막장의 화끈함이 합쳐진 초국적 드라마 혹은 이탈리아 오페라 감수성과 한국 복수국이 만난 웅장한 비극까지 상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이러한 세계적 열풍의 밑바탕에는 우리 일상에 살아 숨쉬는 한국적 감정, 즉 정과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처절한 복수 속에서도 인간다운 연민을 놓치지 않고 화려한 재벌과 갈등 속에서도 가족애를 잊지 않습니다. 그 시대착오적인 혼종이야말로 한국 드라마가 가지는 결정적 매력이고 전 세계 시청자가 서슴없이 공감 버튼을 누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는 우아함과 막장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글로벌 문화 지형도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작품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두근두근하지 않으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